안녕하십니까.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영어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배재대학교 김정태입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 외국어 학습의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AI 선생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EBS에서조차도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를 도입하여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이런 최첨단 지능정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서 초연결, 초지능 등의 그 특징으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매우 넓고 그 다음에 크게 전반적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혁명 타임라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외국어 교육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고도화가 되었고 또 전문화가 되었고 개별화가 되었고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나 아직도 불확실성의 교육을 하게 되며 또 직업은 직장보다는 직무인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옛날에 지식을 배우던 시대에서 다양한 스킬들, 기술들을 익혀서 즉 영어 말하기와 읽기를 통한 적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그 태도들, 그 다음에 다양한 가치들, 내적 동기들과 결합이 되어서 competencies, 역량을 이룹니다. 이것들이 실제 학습자들의 활동인 액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어 학습 현실을 살펴보면 교실에 이미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로봇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랑말랑 지니톡이라는 이 자동 번역 통역기를 보시면 평창 올림픽에서 매우 큰 활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대학교의 영어 교육의 현실은 이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토익 고득점을 원하고 영어 회화를 잘했으면 좋겠다. 즉 초급 영어,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배우고 싶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변화했습니다. 현대인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웹을 검색하고 블로그 후기를 보고 좋아요 댓글을 찾고요. 순위나 랭킹을 보고 각종 앱들을 검색하고 뉴스나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자, 따라서 현대인이 얻고자 하는 지식의 속성은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현대 학습자들의 외국어 지식 습득의 요구는 자, 먼저 당장의 필요가 느껴지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수행할 과업이나 시험 대비 문제풀이 이런 구체적 목표 내용을 추구합니다. 또한 시의성과 실책성이 매우 높은 지식의 습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지문과 강의 내용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롭게 전달되는 내용을 선호합니다. 자,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들의 변화로 인해서 지식 습득의 방법도 변화되었는데, 즉 외국어, 영어를 공부할 때 다양한 이런 학습 자료를 웹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합니다. 또 인터넷 강의를 매우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실에서의 외국어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영어 교사에 대해서
의심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New Literacy, 새로운 문해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아온이라는 학자는 새로운 문해력을 자, 데이터 리터러시, 그 다음에 기술 리터러시, 의사소통 형식 디자인을 배우는 인간 리터러시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 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를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과 협업, 경력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또 ICT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학습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장학금을 통한 연구에 참여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는 이런 7가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리터러시가 자, 보시면은 음소의 인식과 음소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들을 말하는데요. 자, 파닉스는 읽는 것을 말하죠. 자, 글자를 읽는 것, 유창성과 어휘, 이해력 등의 5가지 요소로 리터러시가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전반적인 읽기 능력에 큰 문제가 초래됩니다. 자, 따라서 배지영은 리터러시는 기존의 읽기 쓰기를 넘어서 의미를 만들고 해석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고하기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영어 발달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사회 언어학적인 접근법이 부각이 되었고요. 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어 교육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변화가 교수법과 학습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상적인 영어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 autonomous learner, 자율적인 학습자를 말합니다. 자, 먼저 cognitive principle은 자, 두뇌 사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affective principle은 사람의 정서적인 그런 면, 감정이죠. 감정적인 면이고 linguistic framework은 즉 언어학적인 면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골고루 갖춘 autonomous learner,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영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 autonomous learner는 자, 이렇게 다양한 그 학습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자,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셀프 어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성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독립적인 활동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설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의라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교육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목표를 하는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벤슨이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자, 스피킹과 라이팅을 매우 수준 높게 언어를 생산하는 필요가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어떠한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인가에 예를 드는 것인데 유럽에서 Common European Framework은 유럽 거죠. 자, 유럽에서 제시한 언어 능력입니다. A1, A2는 비기너, B1, B2는 intermediate, C1, C2는 advanced 능력자입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를 통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B2 정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C1 정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점수들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자, 재밌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가 이렇게 한 수준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 70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배재대학교 테솔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영어 학습 코칭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과에서는 영어 학습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하고요. 또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코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영우 2017 모델을 보면 자, 학습자는 자, 이렇게 멀티미디어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해서 코치는 코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자기주도 학습 코칭 시스템은 자, 학습자의 영어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배치하고 학습을 합니다. 배치는 영어 프로그램에 적절한 수준의 배치를 하고요. 컴퓨터로 학습을 하게 되고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코칭을 위해서 코치들을 선발하고 훈련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자, 5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 매일 30분 영어를 일주일에 5번씩 학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영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콜스웨어, 즉 수준별 커리큘럼이 장착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어를 배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다이네드라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7단계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수준별로 이루어져 있고, 자,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언어 트립, 여행에 관한 이 학습 자료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인터랙션에선 비디오를 제공하고 또 리뷰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스터디 스코어가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리딩 어시스턴트라는 영어 낭독 프로그램인데, 자, 이렇게 학습자가 영어 텍스트를, 책들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읽을 때, 자,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발음이 2회 틀리면, 자, 2회 틀릴 경우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발음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 펜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쭉 따라서 읽다가 2회 발음이 틀리면 바로 이 컴퓨터가 원어민 발음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리딩을 소리내서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리딩하고 녹화를 하게 됩니다. 자, 녹음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퀴즈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잉글리시는 개인의 다양한 기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또 이게 집단이 5명이 한 집단인데 이 5명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학습을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퀴즈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도입해서 쓰던 자, 이 Turn It In이라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자, 영장문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교정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여기까지 자동 채점은 AI 기반의 자, E-Rate라는 그 ETS 자동 채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교정을 해주고요. 자, 피드백을 AI가 주는 경우도 있고 기계가 주거나 또는 사람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영어 교사가 채점을 할 필요가 없고 교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 강사의 의견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자, 또한 이 리비전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은 자, 사람이 필요 없는 인간 강사가 필요 없어서 자,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자가 영작을 하면 에세이를 쓰면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피드백을 간단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자가 다시 에세이를 써내면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자동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토익과 토익 스피킹과 또는 OPIC라는 영어 말하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저희 학과의 영어 말하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영어 학습 설문지 결과를 제공하고 또한 영어 말하기 시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드를 활용해서 온라인 토론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연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영어 말하기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그 연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설문지에 대한 연구가 있고 또 영어 낭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자, 다이나믹 잉글리시 영어 회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언어 코칭에 대한 연구, 자,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의 그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과에서 리딩 어시스턴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 인공지능 기반의 영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낭독 프로그램인데 자, 영어 낭독 속도와 낭독 속도 유창성입니다. 자, 유창성과 자, 영어 말하기 평가, 시험, 채점 요인들 간의 상관성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15주 동안에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 4회 이상 학생들이 학습을 했고요. 매주 1회 코치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보시면 그 시험 점수가 약 1단계 정도, 1단계 상승을 했고요. 자, 한 학기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유창성, WCPM은 자, 분당, 자, 올바른 단어를 말을 하는 그 단어의 수입니다. 즉, 유창성을 얘기합니다. 유창성. 자, 유창성을 보시면은 매우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유창성의 이 발달로 인해서 이 영어 말하기 시험 점수가 크게 자, 학생들이 한 단계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내믹 잉글리시에 대한 효과인데요. 자, 북경에 있는 베이징대와 그리고 북경 경제대 두 학교의 사례입니다. 자, 먼저 자, 북경대학교는 자, 2년 동안 토익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토익을 학습시켰고요. 2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경경제대는 이 다이네드라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자, 회화를 먼저 2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토익 자, 점수를 비교를 하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보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북경대보다 북경경제대 점수가 리스닝에서 약 20점 이상 높고요. 25점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리딩에서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약 55점의 점수 차이가 나서 총 80점, 토익이 80점이 북경경제대라는 이 경제대가 베이징대보다 중국 최고의 베이징대보다 매우 높은 점수의 향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엑셀이라는 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어 학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엑셀이라는 그 스마트폰 앱은 보시다시피 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다니는데 앱의 그 장소와 자, 스마트폰의 그 장소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장소, 날씨, 계절, 자, 시간, 자, 그리고 일정 활동, 다양한 그 학습자들의 특징, 자, 이것에 따라서, 이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른 문장들을 스마트폰에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그 스마트폰 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카카오톡 같은 그런,
UI를 가지고 이 영어 문장들을 제공해 줍니다.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이 학생들은 또 여기 사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환경에 맞는 현실에 체감되는 영어를 제공받고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엑셀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어,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엑셀 앱을 활용한 그룹과 그 책을 활용한 그룹 간의 토익 점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엑셀 앱은 한 학기 동안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17.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살펴보듯이 자, 이 부클릿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47점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의 그 공부 시간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과 엑셀 앱을 함께 공부하면은 자, 71점의 토익 점수 상승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을 만약에 60분을 학습했다고 환산하면 약 82점의 점수 향상이 있고요. 즉, 통합 학습을 하면은 129점의 토익 점수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영우의 그 코칭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즉, 조영우 2017은 자, AI 기반의, 자, 이런 AI 기반의 학습자가 영어 학습을 하고 자, 인간 교사의 코칭을 받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AI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교사의 역할이 크게 변했습니다. 자, 교사는 예전에 티처에서 퍼실리테이터, 촉진자죠. 그리고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 임파워러, 자신의 권한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코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코칭이 뭐냐?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코칭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코치와 피코치는 학습자죠. 개인 또는 업무상의 목표, 즉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협력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코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칭 패러다임이 학습자의 인지, 즉 머리 쓰는 것이죠. 메타인지, 즉 학습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정서, 감정이죠. 이런 연계의 영어 능력 배양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즉, 코칭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의식을 고양을 촉진하는 질문과 격려, 칭찬, 피드백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자, 따라서 미래의 영어 교사들이 이 영어학습 코칭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버추얼 리얼리티 등 가상현실들의 최첨단 도구를 활용해서 개별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학습 코칭에 대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본인의 영어학습에서 성취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 영어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꾸준히 영어학습을 잘 해나가면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영어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영어학습의 코칭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 1주차에 자, 영어학습 능력을 분석했고 자, 그 다음에 5주차에 코칭을 실행했고 6주차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 어시스턴트 스피킹 청크와 자, 이게 아까 사용했던 영어 말하기 낭독 프로그램이고 또 영화를 통한 자, 스피킹 코칭을 하였습니다. 자, 학습자 1번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코칭을 통해서 저는 듣기 말하기 능력과 문법 영역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효과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는 영상을 보면서 표현을 익힐 때 단어 하나를 배운 때도 있지만 덩어리 청크죠. 청크로 문장 자체를 이해하고 배우게 돼서 상황에 따라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지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의 다양성이 늘어난 것 같아. 매우 좋은 그런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자, 이제는 역량 기반의 영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존에 know what과 know how를 교육했다면 know why, 왜 배워야 하는가, 내면화된 성찰적인 지식과 가치관이 결부된 지식, 목적이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감, 내적 동기,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을 코칭을 통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코칭은 know why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know how도 코칭이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 교육과 멀티미디어 활용한 영어 교육 등이 자,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과 동기부여 그리고 메타코그니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 언어 평가 자, 이런 것들이 자, 랭귀지 러닝을 위한 코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자, AI와 싸우지 말고 잘 활용해서 자, 영어의 노출과 연습을 극대화하고 자,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내적 동기를 잘 부여해서 학생들의 감성을 잘 달래는 자, 코칭을 하자는 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문헌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